안녕하세요. 고2 스카이반을 맡고 있는 강민정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어머님들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고1 때는 어머님들이 막 설명회 도 엄청 많이 다니시고 어디 보내야 될지 막 이런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이제 고2쯤 되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이제 거의 자포자기인 것 같아요. '아 애가 뭐 어차피 공부를 안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설명회도 실제로 열면 거의 많이들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막한 상황이 고2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고2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지금부터 얘기를 드려 볼게요. 일단 고2 수학의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고1까지 내용은 사실 첫 번째가 고1 1학기를 생각해 보면 다 중등 심화 내용이었었어요. 그대로 인수분해가 있고 2차 방정식이 있고 2차 함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하는 중하위권 학생들도 '아 그래도 조금 익숙해.'라는 느낌으로 어느 정도는 억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2가 되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요. 새로운 거 지수로그, 새로운 삼각함수, 새로운 수열, 다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정의도 등장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산이나 풀이 과정까지도 훨씬 더 복잡해지고 이제 수학은 누적이다 보니 고1 과정에 연산에서 조금 취약했던 친구들은 이게 이제 문제점이 고2 돼서 이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선행을 많이 못했거나 기본기가 약한 친구들은 대치해서 따라가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대치 대부분 강의는 상위권 포커싱을 하다 보니 고2부터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 뭐 "못 알아들어 엄마." 약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당연시하고 넘어가는 개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메인이 되는 함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이런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런 거를 그냥 당연히 알고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전 내용에 비어 있는 친구들은 역시나 이거 뒤에 거 그냥 새로운 걸 배우면 그 전 걸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력이 늘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솔루션은 제가 생각할 땐 고2에서 이제 대부분 강의식 수업은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잖아요. 일단 이 부분에서 조금 뭔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수업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첫 번째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개념 설명이에요. 그 말씀드린 그 당연시하는 기본 개념도 저는 좀 다시 꼭꼭꼭 확인을 다시 시키는 편입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대표 문제 풀이를 하는데 그 문제 풀이를 할 때도 이게 저희 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를 이제 난이도별로 구성을 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고2는 이제 1, 2등급 완전 상위권층과 하위권층의 갭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난이도별로 맞게 수준별로 구성이 돼서 같은 유형 안에서도 어떤 학생들은 첫 번째 난이도권만 다 일단 우선적으로 맞추는 게 목표 또는 어려운 것까지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제가 이제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을 줍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설명 대표 유형 하고 나서 본인의 힘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문제풀이를 하는 동안 저랑 조교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다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수업과 가장 많이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앞에서 일방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는 사실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본인께 된 게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중에도 저랑 조교쌤이 정말 직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일일이 하고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좀 쉬운 친구들은 심화 내용, 약간 힌트를 주면 결국 본인 힘으로 풀어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정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끌고 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2쯤 되면 이제 고1 때 가졌던 그런 게 다 풀어지잖아요. 약간 내신도 '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되고 뭐 정시라고 하지만 되게 막연한 느낌만 가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 수능이라고 해서 내신 문항과 크게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차피 대치 내신이 다 학평, 모평 변형이기 때문에 절대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걸 풀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저는 학생들한테 해 주는 편이에요. "너가 수능을 보든 뭐 내신을 보든 모의고사 기준으로 어려운 3 점, 쉬운 4 점까지는 완벽하게 일단 문제풀이가 고2 때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편입니다. 물론 그 외에 이제 어려운 4 점까지 킬러까지 해야 되는 경우
인 학생들도 있어요. 저희 반 학생들도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5시 에서 6시를 추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항들도 좀 더 다룰 친구들은 조금 더 일찍 와서 더 많은 문항을 풀 수 있게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정확한 목표를 제시해 주고 아이들이 지금 되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이끌고 가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떨어진 긴장감이에요. 사실 뭐 고1 때야 되게 긴장도 하고 내신 잘 받아보고 싶고 수시를 노리고 하는데 고1 수시 내신 잘 받기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고2 때 돼서 이제 '아 어차피 내신은 해도 안 돼. 난 그냥 정시 파이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그냥 소홀히 내신 공부를 소홀히 하는데 문제는 그런 친구들이 그렇다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고3 때야 뭐 물러설 곳이 없어서 그때 가선 한다고 쳐도 지금 사실 고2 때 시간 투자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또 수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 자체가 조금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의지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 학창 시절에 있어서 사실 고3까지 되게 장기전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수능을 바라보더라도. 근데 아이들이 느낄 땐 우리 성인들이 느낄 때는 뭐 '시간 금방 간다.'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느끼기엔 진짜 괴롭고 먼 게 느껴지거든요. 당장에 눈앞에 그냥 게임이 즐겁고 친구들과 노는 게 즐겁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 학생에게 관심을 주고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작심삼일이 맞아요. 작심삼일이더라도 그때마다 계속 다시 이끌고 가줄 수 있는 무언가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보통 저희 반 아이들한테는 많이 해 주는 편이에요. 뭐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2 이 시점에 그런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수학이 힘든 이유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학원 갔다 온 거를 그냥 본인이 공부했다라는 착각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 본인 걸로 만드는 시간, 그냥 앉아서 일방적으로 그냥 눈으로만 보고 '나 공부했어.' 이게 아니라 본인 걸로 만드는 시간. 그 말씀드릴 때 고2 과정은 계산도 복잡하다 했잖아요. 답이 안 나오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만 있는 수학이 아니라 진짜 그런 힘든 과정들 직접 본인이 풀어보고 뭐 고민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가 제일 메인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말씀드렸듯 그 스스로 풀어보는 거 수업 중에 중요한 내용, 개념 당연시하는 개념 없이 개념 설명을 듣고 그 대표 문제들을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풀어주면 본인 난이도에 맞게 그거를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이제 풀이 과정 작성인데요. 이거는 뭐 모든 문항을 다 노트에 푸는 것도 좋지만 이제 고1쯤 되면 그렇게까지 식을 다 예쁘게 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본 거만큼은 꼼꼼하게 오답 페이퍼에 직접 풀이 과정 작성해 보게끔 이런 식으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베껴 쓰고 '아 맞았어.'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해 주고 그걸 지워서 백지에다가 본인이 다시 처음부터 식을 써 보는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의지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제가 포기 없이 끌고 가는 수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 같아요. 학생들 뭐 정말 아무리 힘든 학생이어도 제가 어떻게든 끌고 가는 경우도 많고 막 공부를 다 포기한 것 같은 친구들도 저 수업만 유일하게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의지를 해줄 수 있는 의지가 되어 주는 선생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 이제 그런 일방적인 강의만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고 수학에서 뭐 다 상위권 포커싱이 아닌 뭐든지 누구든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말씀드렸듯 일단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어삼시사 어려운 3점, 쉬운 4점까지는 완벽하게 고2 때 목표로 하고 가자. 이게 제일 주가 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은 화목 6시에서 10시고요. 클리닉 수업 뭐 전후로 진행이 될 거고 3월 4일 개강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실 뭐 완벽하게 이해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 강사인 제가 할 몫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아이들과 애정으로
그리고 뭐 학생들이 사실 열심히 본인 집에서 스스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저희 반 아이들은 막 제가 하루에 10문제씩 풀기 해서 카톡 인증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말 작심삼일이더라도 그때마다 다시 이끌어 주고 가는 강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2도 이제 앞으로 좋은 결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